인류의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리듬은 소름 돋게 닮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1999년 3월의 뉴욕 증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했던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연결하는 루터라는 하드웨어 장비를 독점했던 기업 시스코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시스코가 없으면 인터넷도 없다. 그러니 주가 수익 비율 PR 100배는 당연한 수치라며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나스닥은 78% 폭락했고 시스코는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 말 우리가 목격하는 엔비디아 열풍은 1999년 시스코의 데자비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이라는 신대륙의 곡괭이인 GPU를 팔아 유례없는 부를 쌓았지만 정작 그 곡괭이를 수조 원어치씩 사들인 빅테크 광부들의 재무제표에는 수익성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 아닙니다. 골드만삭스와 세쿼이아 캐피털 같은 냉혹한 자본의 머리들이 이미 숫자로 증명하기 시작한 차가운 현실이며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환상에 빠져 보지 못하고 있는 6천억 달러의 계산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벤처 캐피털인 세쿼이아 캐피털의 데이비드 칸 파트너가 발표한 보고서 AI의 6천억 달러짜리 지문은 이 거대한 환각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칩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고깃집 사장님이라고 칩시다. 옆집에서 최첨단 로봇 서빙기를 들여놓으니 손님이 조금 몰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 재산을 털고 막대한 빚을 내서 한 대에 1억짜리 로봇백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로봇을 돌려보니 손님들이 고기 한 점에 100원만 더 내라고 해도 손사래를 치며 가게를 나갑니다.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처한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세쿼이아의 분석에 따르면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고 거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쏟아부은 총 투자의 캐펙스를 회수하려면 AI 업계는 매년 6천억 달러, 우리 돈 약 800조 원의 추가 매출을 창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의 최신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생성형 AI 서비스를 도입해 실제 매출로 연결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의 5% 미만에 불과합니다. 1달러를 벌기 위해 10달러를 쓰는 이 기형적인 구조를 자본시장이 언제까지 박수치며 구경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투자자들이 수익성이라는 냉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실리콘밸리가 유지해온 이 화려한 연극은 비명과 함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이 모든 비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하지만 그 낙관론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제시한 물리적인 벽 앞에서 무너집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2024 전력 보고서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숫자로 들이댑니다. 구글 검색 한 번에 소모되는 전력이 0.3와트시라면 챗GPT와 대화 한 번에는 그 10배인 2.9와트시가 소모됩니다. IEA는 2026년까지 전세계 데이터 센터가 먹어치울 전력량이 일본 전체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1000테라와트시 이상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전기를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AI라는 괴물은 24시간 내내 에어컨 1억 대를 틀어놓은 것만큼 전기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칩처럼 공장에서 뚝딱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변압기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 평균 2년이 넘게 걸리고 송전망 확충은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입니다. 즉 2026년에는 설령 빅테크들이 돈을 더 쏟아부어 칩을 사온다고 해도 그 칩을 꽂을 콘센트가 없어서 AI 성장이 강제로 멈추는 물리적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미 구글과 아마존이 주주들에게 보내는 재무 보고서에서 전력 수급 차질을 경영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실명 거론하기 시작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의 전력 부족과 투자 수익성 악화는 곧바로 태평양을 건너 대한민국의 경제 심장인 반도체 생산 라인을 직격하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엔비디아의 주가만 보며 안심하지만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식 차트가 아니라 HBM 공급 과잉이라는 차가운 통계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화려한 꽃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공급 과잉이라는 절벽이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실력 좋은 초밥집 사장님이라고 가정해보죠. 평소에는 광어, 연어, 참치 등 다양한 메뉴를 팔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계 최고의 부자 손님이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최고급 참치 뱃살인 HBM이 최고니 이제 다른 건 만들지 말고 이것만 나에게 납품하라는 제안입니다. 가격은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달콤한 약속과 함께 말이죠. 신이 난 사장님은 광어와 연어를 잡던 칼을 다 내다버리고 오직 참치 뱃살만 다듬는 수십억 원짜리 전용 기계를 들여놓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한 HBM 올인 전략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혹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의 2024년 말 수급 전망 리포트를 보면 2025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 HBM 생산 능력은 2024년 대비 무려 120%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는 완만하게 오르는데 공급은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이 참치뱃살 기계를 다 들여놓고 생산을 시작할 즈음 시장에는 이미 참치뱃살이 넘쳐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결국 가격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9월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을 때 많은 이들이 공매도 세력의 농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시한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HBM의 범용화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갑이고 한국 기업들이 을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이크론 같은 미국 후발주자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중국 기업들까지 시장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하면 HBM은 더 이상 특수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흔한 상품이 됩니다. 공급이 넘쳐나고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 가격 협상권은 순식간에 고객사인 엔비디아나 빅테크 기업들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2024년 하반기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반도체 사이클상 공급 과잉 신호가 나타난 뒤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태풍락의 원년 2026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AI 수요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5배, 10배 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이 예측은 빗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비싼 HBM을 대량으로 사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위험한 도박입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들려오는 비명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 6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비상경영을 선포한 것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닙니다. 이는 혁신의 고가를 노동의 투입으로 메우려는 전형적인 위기 징후입니다. 삼성은 현재 샌드위치 신세에 처해 있습니다. 위로는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기술적 압박이 있고 아래로는 중국 기업들이 범용 디램 시장을 저가로 잠식하며 수익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수출입 동향을 보면 한국 반도체의 수출 단가는 오르고 있지만 전체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반도체가 단지 시장의 일시적인 공급 부족에 기대어 운 좋게 비싼 값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운이 닿는 순간, 즉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2026년이 오면 삼성전자는 사상 초유의 재고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024년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5년 지금까지 삼성 주식을 수조 원어치 팔아치우며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지난 1년의 지표를 통해 삼성의 미래 엔진이 꺼졌음을, 그리고 우리가 환호했던 HBM 호황이 결국 2026년 태풍락 전에 독이 든 성배였음을 숫자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비즈니스 자체가 가진 근본적인 결함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흔히 지능의 저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오픈 AI의 내부 재무 추정치를 인용한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빠르게 드러납니다. 100만 원짜리 과외를 받아서 전교 1등을 했는데 정작 취직해서 받는 월급은 80만 원인 상황과 같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즉 인공지능을 더 고도화할수록 기업의 적자는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거품 붕괴의 전조현상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눈치 빠른 스마트머니는 이미 화려한 알고리즘을 버리고 매우 투박한 현실의 인프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결국 전기를 먹어야 하며 그 전기는 구리선과 변압기를 거쳐야만 전달된다는 아주 단순하고 물리적인 사실에 집중한 것입니다. JP모건의 원자재 분석팀은 2026년을 구리와 전력 인프라해로 규정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인공지능 서버 하나를 돌리는 데 드는 전력은 일반 서버의 최소 3배 이상입니다. 문제는 서버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지만 전기를 전달할 구리 전선과 변압기는 단기간에 늘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구리 재고량은 런던 금속거래소 LME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형 변압기 주문은 이미 2028년치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화려한 엔비디아 주식 뒤에 가려진 이 투박한 변압기 제조사와 구리 광산 기업들이야말로 2026년 당신의 계좌를 지켜줄 진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보여주는 행보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동이 중단됐던 3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살려 20년치 전력을 통째로 사기로 한 결정이나 아마존과 구글이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에 수억 달러씩 쏟아붓고 있는 현상은 인공지능의 끝이 결국 에너지 전쟁임을 시사합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2024년 연간 에너지 전망 자료를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기저부하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결국 안정적인 전력원을 확보한 에너지 기업들과
원전 관련 밸류체인은 인공지능 거품론이 터져 테크주들이 비명을 지를 때 독보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인공지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실체에 주목하라는 것이 전 세계 0.1% 부자들이 지금 조용히 실행하고 있는 자산 재편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이 틀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스스로 코딩을 하고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율 에이전트 단계에 도달한다면 지금의 고비용 구조는 한순간에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는 6천억 달러의 계산서가 아니라 수조 달러의 축제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의 근거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 지표상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기대의 정점을 지나 환멸의 계곡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설령 거품이 터지지 않더라도 자산의 일부를 이러한 물리적 인프라나 안전한 국외 자산으로 옮겨두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보험입니다. 이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은 지능의 시대에서 비용의 시대라는 혹독한 전환기로 기록될 것입니다. UBS의 최근 투자 전략 리포트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겠지만 거품이 터질 때는 현금이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남들이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꾼다고 환호할 때 여러분은 그 세상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HBM도 엔비디아의 GPU도 결국 그것을 사주는 고객사가 돈을 벌지 못하면 멈출 수밖에 없는 기계일 뿐입니다.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파티장에 불이 꺼지고 누군가는 천문학적인 계산서를 지불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그 계산서를 떠안는 희생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티가 끝나기 전 조용히 문을 나서 다음 기회를 선점하는 사냥꾼이 되시겠습니까? 부의 재편은 언제나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긴 분석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차가운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만의 경제 계기판을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2026년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어 새로운 부의 시대에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돈의 속사정이었습니다.